여러분 혹시 이런 말 무심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나는 노후 준비 다 끝났어.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국회의원이야. 우리 부부는 아직도 금실이 좋아. 그 순간에는 그저 기쁜 마음에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평생 가까웠던 사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야경 선생은 말했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화를 부르기도 한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은 얼굴보다 말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떠나고 말 한마디에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고 말 한마디에 평생상 인격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외로운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가난해서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후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식과 친구를 떠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외로워지게 만드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존경받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사람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품격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숨길 줄 아느냐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과 재산 자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은근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건물 하나 있어서 괜찮아. 퇴직금 받아서 부자 잘했어. 나는 노후 준비 끝났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생활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고 누군가는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돈 이야기를 반복하면 그 말은 자랑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돈 자랑은 사람의 시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도 돈 이야기를 반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돈 많구나. 저 정도면 도와줄 수 있겠네. 생각보다 여유 있네.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조금씩 변질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산을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돈은 드러낼수록 시기와 질투, 탐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노후의 돈은 마지막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스스로 흔들어 보이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있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오래 편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보다 침묵이 더 안전합니다. 돈을 숨기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노후에 돈 자랑 많이 하던 분들 중 결국 사람들과 멀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도 연락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존경은 할 수 있어도 계속 비교되는 관계 속에서는 편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자랑일 겁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은 의사야 손주가. 영재래. 부모 마음에는 그저 자랑스럽고 기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입니다. 듣는 사람 중에는 자식 문제로 속 썩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 끊긴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취업 못한 자식 때문에 마음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계속 자식 자랑을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식 이야기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순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족을 자랑해 도구로 삼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숨어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도 그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밖에서 계속 자식 자랑을 하면 자식은 점점 나는 부모 체면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리감이 생깁니다. 진짜 깊은 부모 사랑은 자랑보다 믿음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응원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조용히 품어주는 것, 그게 더 오래갑니다. 노후에는 자식 자랑보다 자식 욕 안 하는 부모가 더 존경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국회의원도 나 잘 알아. 어디 회장이 내 친구야.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계속 남의 이름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인맥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조용할수록 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맥 자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인맥 자랑은 결국 자기 과시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들먹이는 사람, 옆은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사람을 챙기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가벼우면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노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배려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강 자랑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합니다. 나는 아직 약 하나 안 먹어. 나는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 나는 아직 청춘 같아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아프게 꽂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병원 다니며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밤마다 아픈 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건강 자랑을 반복하면 그건 칼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감사할 일이지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몸 하나 바뀌는데 인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 자신도 덜 무너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 중 하나로 교만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잘 될 때 가장 쉽게 교만해집니다. 돈이 생겼을 때, 자식이 잘 됐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사람이 많을 때, 그 순간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복이 화로 바뀐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자랑보다 공감을 먼저 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노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난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입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조용히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부 금실 자랑입니다. 우린 아직도 손잡고 다녀. 우리 남편은 아직도 나밖에 몰라. 우리 집은 평생 싸운 적이 없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혼자 외롭게 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빈집에서 TV 소리만 들으며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부부 행복을 반복해서 자랑하면 그 말은 칼이 됩니다. 노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자랑이 부러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말 못하는 외로움, 가족 안에서 느끼는 고독,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행복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누리고, 조용히 감사하며, 조용히 아낍니다. 정약용 선생은 행복을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복을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행복은 자랑할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수록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기하게도 겸손한 행복에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과한 행복 자랑에는 왠지 모를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행복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무서운 자랑, 바로 푸념을 가장한 자랑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민망하니까 푸념하는 척 이야기합니다. 아휴, 우리 아들이 자꾸 용돈 준다고 해서 부담이야. 아휴, 자꾸 여행 보내준다는데 귀찮아 죽겠어. 손주 학원비 좀 보태줬더니 애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부담이다. 겉으로는 푸념 같지만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결국 자랑이구나. 그리고 이런 말은 듣는 사람 마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대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은근하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더 오래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모르지만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자꾸 남들에게 나를 이야기할까? 왜 나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실까? 그 마음이 쌓이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식 이야기를 줄일수록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밖에서 자식 자랑보다 자식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말 많은 사람보다 윗 무거운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 어른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했을까요?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은 굳이 떠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더 들어줍니다. 반대로 속이 비어있을수록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 아직 괜찮다고, 나 아직 잘났다고, 나 아직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조급함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편안한 사람 곁에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말난 척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남 이야기 함부로 안 하는 사람, 자랑보다 공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귀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찾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말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배려가 있어서 편안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인격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깊이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노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와 직업과 돈이 사람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 몇 마디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노후의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굳이 이기려 하지 않는 말, 굳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노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못 삽니다. 노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보다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자기 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 한마디, 비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나만 혼자 남았지?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입보다 마음이 먼저 늙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살피고 내 자랑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듣고 내 행복을 증명하기보다 남의 외로움을 안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의 된대미는 작은 말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보통 큰 실수로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사소한 말투에서 천천히 금이 갑니다. 무시하는 말투, 가르치려 드는 말투, 은근히 비교하는 말투, 그리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특히 노후에는 젊을 때보다 관계가 훨씬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오래 견디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만났던 사람도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 연락을 줄이고 약속을 피하고 전화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왜 자식이 연락을 줄였는지, 왜 친구들이 점점 거리를 두는지.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보다 듣기 싫었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자존심 건드리는 말은 몇 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해? 우리 자식은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요즘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 이런 말들이 상대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기는 말보다 살리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권야경 선생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이 말을 듣고 상대가 편안할까?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후회하지 않지만 함부로 뱉은 말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내 편을 찾습니다. 내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내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결국 사람은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 편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유난히 사람들이 오래 곁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보다 남 이야기를 더 들어줍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언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 인생에 답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공부했고 백성의 말을 들었고 끝까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꾸 가르치려 하고 자꾸 판단하려 하고 자꾸 자기 기준을 강요하면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입니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이 부담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간소리보다 믿음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나이 들수록 자식 인생에 간섭하기보다 뒤에서 조용히 응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묻기 전에는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도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간섭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는 적당한 거리와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말로 기억됩니다. 돈 많았던 사람보다, 지위 높았던 사람보다 내 마음 편하게 해줬던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힘들 때 조용히 밥 한 끼 사주던 사람,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자랑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짜 어른은 자기를 낮춰 남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입니까? 노후의 품격은 비싼 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많이 참을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도 다스리게 됩니다. 입이 거칠면 관계가 거칠어지고 입이 따뜻하면 노후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만 천천히 말하십시오. 조금만 덜 자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 곁에 남을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곁에 남는 사람은 가장 잘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편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지 않는 순간부터 고립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곁에는 점점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은 지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남말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경험만 꺼내는 사람. 처음에는 참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 잘하는 기술보다 잘 들어주는 품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공감은 돈보다 귀한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조언부터 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듣기보다 가르치려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많아졌어도 상대의 삶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감시로 느끼고, 부모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돈 아껴 써라. 사람 잘 만나야 한다. 그건 하지 마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든 부모가 계속 인생을 통제하려 들면 자식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연락을 줄입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내가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자식은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노후에는 사랑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붙잡는 사랑보다 지켜봐주는 사랑이 오래갑니다. 말 많은 부모보다 필요할 때 조용히 손 내미는 부모가 더 깊이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는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내가 평생 고생만 했지.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점점 남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외로움보다 집 안에서 오는 외로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배우자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마음 편한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밥 한 끼 먹을 때 눈치 안 보게 해주는 사람, 말 한마디에 가슴 답답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조용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노후에는 결국 그런 사람이 옆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말투에서 나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굳이 자기 잘난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비교하고, 계속 자랑하고, 계속 남을 평가하면 사람은 점점 얕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얕은 사람부터 먼저 끊어집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인간관계도 건강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독한 음식이 쌓이면 병이 되듯 관계도 독한 말이 쌓이면 사람이 떠납니다. 특히 비교하는 말은 가장 위험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는데 누구는 건물도 샀다더라. 누구는 여행 다니며 잘 살더라.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삶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감사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 들수록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없는 것만 바라보면 평생 불행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노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전화 걸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자랑보다 감사, 비교보다 감사, 불평보다 감사.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늘 비교하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
결국 노후의 품격은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말이 만듭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거친 말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죽는 날까지 말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칼은 사람 몸을 베지만 말은 사람 마음을 뱁니다. 그리고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덜 말하십시오. 조금 더 웃어주십시오.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굳이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깊은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마지막까지 사람 곁에 남는 사람은 가장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의 분위기대로 인생의 분위기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에도 불평이 남고 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주름이 있어도 인상이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얻는 가장 큰 비결로 상대를 높여주는 말을 꼽았습니다. 내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굳이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 굳이 잘났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반대로 갑니다. 인정받고 싶어지고 무시당하기 싫어지고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산은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아도 높고 바다는 스스로 깊다고 말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존재감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지치지 않는 사람, 괜히 다시 전화하고 싶은 사람, 같이 밥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솜씨보다 경청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태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하면 부딪히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저 말하겠지. 말해봤자 싸우겠지. 그 마음이 쌓이면 점점 침묵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노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 짧은 말들이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옛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따뜻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잊고 삽니다.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웃는데 가족에게는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 인생의 마지막은 가족 분위기가 결정합니다. 집이 편안해야 노후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투를 더 닦아야 합니다. 특히 화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다시 풀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번 멀어진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런 말들이 노후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화가 날수록 입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순간에 뱉은 말은 대부분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존심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참던 말도 노후에는 더 예민하게 꽂힙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이기고 관계를 잃는 사람보다 조금 져주더라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한 사람보다 오래가는 사람이 귀하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곁에 사람 남는 사람이 결국 잘 산 사람입니다. 돈은 있어도 혼자 밥 먹는 노후는 외롭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전화 올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노후는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 남기도 하고 말로 떠나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말, 비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조금씩 사람을 밀어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공감하는 말, 들어주는 말, 배려하는 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노후의 품격은 결국 말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차가운 말은 사람 마음을 얼게 만들고 따뜻한 말은 사람 마음을 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조금만 더 부드럽게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상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노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편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증명할 기회도 있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자식들도 각자 삶을 살아가고 전화 오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외로움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할까?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자꾸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 과거를 이야기하고 내 자식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외로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깊은 관계는 대단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오래갑니다. 전약용 선생은 향기 없는 꽃은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람 향기가 없으면 곁에 사람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던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들 때 조용히 밥 한 끼 사주던 사람, 내 이야기 묵묵히 들어주던 사람,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만 남길 것인지, 상처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기억을 남길 것인지.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말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따뜻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주변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은 주변 공기까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얼굴은 세월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늘 화내는 사람은 눈빛도 날카로워지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인상에도 피곤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늘 웃어주고 늘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주름이 있어도 인상이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좋아합니다. 괜히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사람은 분위기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많은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말하는 건 수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하니까,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는 잊어도 가족에게 받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집안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 집의 운명을 만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늘 짜증과 비난이 오가는 집은 점점 숨막히는 공간이 되고 늘 웃음과 배려가 있는 집은 가난해도 따뜻해집니다. 결국 노후 행복은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안 공기로 결정됩니다. 함께 밥 먹을 때 눈치 보지 않는 분위기,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 조용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 그런 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천천히 해. 당신 마음 이해해. 이런 짧은 말들이 집안의 온도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큰 이벤트보다 이런 작은 말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마음이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경쟁하게 만들지 말고, 증명하게 만들지 말고, 눈치 보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간관계는 결국 안전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약해져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사람이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좋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좋은 말 곁에는 복이 머문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 곁에는 사람도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천천히 말하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조금 더 상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노후에는 돈보다 말이 더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사람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따뜻했던 사람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일을 먼저 챙기고 대화보다 결과를 먼저 챙기고 마음을 돌보는 것보다 버티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성과보다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노후에는 관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남을 존중하는 데는 점점 서툴러질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자꾸 판단하고, 자꾸 결론 내리고,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르침보다 존중해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뜻함으로 움직입니다. 배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논리보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맞는 말보다 숨쉬게 해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이 들수록 가장 귀한 능력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밥만 먹어도 편안합니다.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대화가 따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말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 무시하지 않는 말,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모여 사람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내가 옳다보다 우리가 편안하다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기려 하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조금 져주더라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살아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 관계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세게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너무 막으려 하면 흐르지 못해 썩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하면 멀어지고 배우자를 너무 바꾸려 하면 지쳐가고 친구를 너무 비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는 힘이 아니라 여백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여백, 이해해주는 여백, 실수해도 품어주는 여백, 그런 여백이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쉽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여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사람 마음이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그걸 모른 척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웃고 강한 척 이야기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팁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잘 살아왔어요. 충분히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사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충고하는 사람보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평가하는 사람보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찾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집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이 여러분 방 문 여는 걸 편안해합니까? 아니면 괜히 긴장합니까?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습니까? 아니면 잔소리부터 떠올립니까? 사람은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매일의 말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투 하나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챙기듯 말도 챙겨야 합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럽지만 마음까지 거칠어지는 건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짜 어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낮춰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기 싫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자기 존엄을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대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조용히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결국 작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는 손, 상대말 끊지 않는 태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줄 아는 마음, 고맙다고 자주 말하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남습니다. 따뜻했던 사람인지, 편안했던 사람인지, 함께 있으면 숨이 쉬어지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결국 노후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십시오. 조금 덜 증명하려 하고, 조금 덜 이디려 하고, 조금 더 웃어주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 노후의 공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사람은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세어지고 자존심은 커지고 섭섭함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나는 혼자도 괜찮아.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이제 기대 안 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릅니다. 전화 한 통 기다리고 자식 얼굴 한번 기다리고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기다립니다. 사람은 늙어서도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외롭고 더 서운하고 더 사랑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보다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전약용 선생은 노년에 가장 사람을 병들게 하는 감정으로 섭섭함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섭섭함은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큰 사건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서운함이 오래 쌓여서 멀어집니다. 전화 한 번 없더라. 내 생일도 잊었더라. 내 말은 듣지도 않더라.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웃지 않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끝나갑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이기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풀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조금 서운해도 넘길 줄 알고, 조금 실망해도 이해할 줄 알고, 조금 부족해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을 오래 품고 삽니다. 전약용 선생은 사람 관계는 매듭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적당히 풀어줘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 들수록 더 서운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마음을 너무 모른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희생합니다. 자식 위해 살고 자식 위해 참고 자식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면 자식들은 바쁩니다. 자기 가정 챙기고 자기 아이 키우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 곁에는 자식이 더 오래 머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에게는 전화가 줄어들고 편안한 부모에게는 자꾸 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자식이 얼마나 편함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노후 가족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마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넘어갔던 말들도 노후에는 크게 남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내 말은 듣지도 않네. 평생 나만 고생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집 안 공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웃어도 집이 차가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집안 분위기가 따뜻하면 노후는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보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함께 밥 먹을 때 편안한 분위기, 실수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분위기, 말없이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 그런 공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권약용 선생은 좋은 집안의 기준을 목소리의 온도로 판단했습니다. 집안에 짜증이 많은지, 비난이 많은지, 웃음이 많은지, 배려가 많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집의 운명은 말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잘 사는 것보다 따뜻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차보다 좋은 말이 더 오래 남고 큰 집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돈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내 마지막 길에 누가 함께 해줄 것인가? 누가 진심으로 슬퍼해 줄 것인가? 누가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해 줄 것인가? 그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죽는 날까지 말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품격은 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조금 덜 날카롭게 말하십시오. 조금 덜 따지십시오. 조금 더 웃어주십시오. 조금 더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 곁에 남을 사람을 열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노후의 가장 큰 복은 돈 많은 삶이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노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를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관계는 점점 얕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사람 마음은 더 쉴 곳을 찾게 됩니다. 내 자랑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내 한숨을 이해해주는 사람, 내 성공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눈치채주는 사람. 결국 사람은 그런 사람 곁에서 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능력보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돈보다 말투가 중요합니다. 잘난 척보다 따뜻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권약용 선생은 사람의 복은 입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불러오고 거친 말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 곁에는 결국 따뜻한 사람이 남고 늘 불평하고 비난한 사람 곁에는 침묵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보다 말의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상처는 깊게 박힙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 한마디를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를 살리는지 아니면 숨막히게 하는지, 내 말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 그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결국 어떤 사람의 분위기로 기억될 것인가? 의 시간입니다.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으로 남을지,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으로 남을지, 그 차이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말의 분위기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이 남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 곁에는 점점 침묵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십시오. 조금 더 부드럽게 웃어주십시오. 조금 더 상대 마음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노후에는 그 작은 다정함 하나가 큰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람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가장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시니어 삶에 꼭 필요한 인간관계의 지혜와 노후를 따뜻하게 지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원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움보다 사람으로, 불안보다 평온으로, 상처보다 따뜻한 말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 오래 남는 따뜻한 사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